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캠 연마 피스톤이라고 해서요. 피스톤 자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상부, 중부, 하부 직경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부 직경이 가장 큰 거죠. 상부 직경이 가장 작아요. 왜? 상부에서 가장 열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는 작게 밑에는 크게 만들어서 열받으면 어떻게 된다? 위가 많이 팽창이 될 거니까 열받았을 때 어떻게?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끔. 사다리꼴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피스톤을 뭐라고 한다? 캠 연마 피스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피스톤이라고 해서요.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피스톤 내부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어떻게? 왜? 스커트부로 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홈을 파놓는 거예요. 그럼 열 식히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열 팽창되더라도 어떻게 팽창되면서 내부의 홈으로 메꿔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가로 홈, 세로 홈을 어떻게 파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스톤에다가요. 그래서 I, U, T 이런 형상으로 홈을 파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스플릿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스플릿 피스톤을 만들면은 이런 장점은 있지만 어떻게 된다? 중간중간에 홈을 파놓기 때문에 피스톤 자체의 강성을 봤을 때는 단단한 정도로 봤을 때 어떻게 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악조건에 처해졌을 때 부서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이런 열 전달되는 거, 억제하는 거, 그다음 열 팽창되는 부분도 고려한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게 뭐다? 스플릿 피스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바 스트럿 피스톤입니다. 인바 강이라고 해서 열을 받아도 잘 팽창이 되지 않는 금속의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바 강을 넣고 일체 주조한 형식으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인바 스트럿 피스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요. 캠 연마 피스톤은 보시는 것처럼 위의 직경, C의 직경을 D의 직경보다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열받았을 때 이렇게 팽창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아까 이건 앞에 설명이 되었던 부분인 겁니다. 지금 여기 A죠. A의 직경이 좀 더 작아요. 뭐보다? 스커트가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의 직경보다 보스부의 직경이 조금 더 작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죠. 스커트부가 더 큰 이유는 뭐 때문에? 이런 핀을 기준으로 스커트부 있는 쪽으로 까딱까딱 슬랩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 부분 충격, 진동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약간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스플릿 피스톤은 이렇게 피스톤 중간에 이렇게 홈을 파놓는 거죠.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홈을 파다 보면은 피스톤 자체의 강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단점이겠죠. 그리고 인바 강을 넣어서 주조해서 만든 형식을 인바 스트럿 피스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리퍼 피스톤입니다. 슬리퍼 피스톤은 뭐다? 측압을 받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측압은 어디에서 많이 받는다? 스커트부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에서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측압을 받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조금 잘라내서 경량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측압을 받는 스커트부는 남겨놓고 보스부 있는 부분이죠. 보스부 있는 부분, 즉 핀이 꽂힌 부분, 이 부분은 좀 측압을 안 받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어서 슬리퍼에 발 끼우는 것처럼 생겼나요? 그래서 이걸 슬리퍼, 피스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옵셋 피스톤입니다. 옵셋 피스톤은 중심을 조금 약간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중심이야? 무슨 중심? 자, 크랭크 축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크랭크 축이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 핀이 고정되어 있는 이 피스톤 핀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크랭크 축의 중심과 피스톤 핀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요. 피스톤이 이렇게 상사점에서 하사점 운동할 때 센터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좌우무게만 약간만 흔들려도 어떻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슬랩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센터가 정확하게 맞다면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는 현상을 슬랩을 좀 줄이면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옵셋이라고 해서요. 크랭크 축의 중심과 핀의 중심을 약간 벗어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슬랩 없이 한쪽으로 완전 붙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까딱까딱거리는 슬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다? 옵셋 피스톤이다. 근데 표현상은 이렇게 그림을 좀 과도하게 표현했지만 실제 이렇게 편심을 준 거리는 엄청나게 미세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형식의 피스톤이 있다라는 정도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솔리드 피스톤, 열팽창 개수 좀 작은 거 해가지고 그냥 저기 통으로, 강성이 강한 걸로 통으로 만들어 놓은 피스톤. 그걸 뭐라고 한다? 솔리드 피스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6가지가 있다. 6가지 명칭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피스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밑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다? 커넥팅 로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어디쯤 하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피스톤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피스톤 구조에 커넥팅 로드, 그죠? 커넥팅 로드 소단부, 대단부에 이제 베어링 캡 이렇게 씌우는 부분. 그리고 피스톤하고 커넥팅 로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피스톤 핀을 고정을 시킨다라는 부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히트댐 얘기했죠. 랜드, 1번 랜드 아래쪽 히트댐을 둬가지고 스커트로 내려가는 열을 줄일 수 있다. 측압이라고 하는 용어도 설명을 했죠. 측압이 뭔데? 핀을 기준으로 피스톤이 좌우로 까딱까딱 거리는 부분. 그 측압. 벽면 쪽으로 받는 압력을 측압이라고 얘기를 한댔습니다. 동력, 폭발 행정에 가장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스톤 간극이라는 게 동조를 했습니다. 피스톤 간극이 왜 필요한데, 자, 피스톤이 열을 받으면은 재질 자체가 부피가 크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커지는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돼? 간극을 둘 수밖에 없다더라. 근데 이 간극이 규정보다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압축할 때 압축가스 새어나갈 수 있고요. 오일 위로 올라가서 연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스톤 슬랩, 까딱까딱거리는 현상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피스톤 간극이 너무 작아.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열팽창 됐을 때 마찰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더라. 그러면 마찰 열에 의해서 변형, 소결, 이런 현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피스톤 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가장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입니다. 피스톤 링이 필요한 이유 3가지. 제일 처음이 뭐다? 오일을 제어하는 작용인 거죠. 오일을 어떻게 적절히 잘 긁어 내려가지고 잘 묻히고 올라가야 되는 오일 제어 작용.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데 압축 압력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어떻게 기밀 유지 작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어떻게 열을 받았을 때 실린더 벽 쪽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열 전도 작용 혹은 냉각 작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 핀을 고정하는 방식, 조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 고정식은 말 그대로 고정 볼트를 이용해서 아예 그냥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클램프를 이용해서 반 정도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냅링을 이용을 해서 자유자재로 안에서는 빠지지만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이 종류에서 상부, 중부, 하부 직경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 캠, 연마, 피스톤. I, U, T, 홈을 파놓는 거. 그죠? 열이 이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홈을 파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스플릿 피스톤. 강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팽창 개수가 작은 인바 강을 넣는 인바 스트럽 피스톤. 그 다음에 샌달. 발 끼우는 부분, 즉 보스 부분을 좀 깎아가지고 경량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슬리퍼 피스톤.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이 까딱까딱거리는 슬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편심을 시키는 거죠. 크랭크 축의 중심과 핀의 중심을 약간 편심시켜서 만들어 놓은 피스톤을 옵셋 피스톤. 그 다음에 통형으로 그냥 아무 벗어난치 없이 통형으로 제작한 피스톤을 뭐라고 한다? 솔리드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피스톤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커넥팅 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커넥팅 로드 길이도 있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하는데? 피스톤 행정의 1.5에서 2.3배, 거의 2배로 보면 되겠네요. 2배. 자, 커넥팅 로드의 길이 피스톤 행정의 1.5에서 2.3배, 거의 2배. 자, 2배 또 있었죠. 뭐다? 실린더의 길이도 행정의 거의 2배로 한댔죠. 그래서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 뭐가? 실린더 길이나 커넥팅 로드 길이는 뭐다? 거의 행정의 2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같이 묶어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재질은 니크롬강, 크롬, 몰리보덴강. 이거 뭐다? 피스톤 핀의 재질과 거의 비슷했죠. 비슷하게 강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두랄루민이라고 해서 중량 감소를 목적으로 항공 소재에서 자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휨이에요. 휨, 비틀림 변형의 원인. 뭐가? 커넥팅 로드가 휜다.
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긴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밴딩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밴딩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밴딩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커넥팅 로드가 어떻게 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진자 운동하면서 회전하다 보면 어떻게 충격에서 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비틀어지는 건 뭘 비틀어진다라고 한다? 우리 빨래를 짤 때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서 짠다고 하죠. 그럼 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어떻게 이렇게 틀어질 때, 이렇게 꼬일 때를 뭐라고 한다? 비틀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휘거나 비틀어지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정상이 아닌 거죠. 휘거나 비틀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다? 크랭크 축의 과도한 엔드 플레이. 자,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런 형상으로 있을 때 크랭크 축은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축이 있는 방향, 이 축이 있는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얘가 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유격이 커지고 점점 어떻게 이렇게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한다? 엔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여기에 커넥팅 로드가 걸려 있는데, 커넥팅 로드가 걸려 있고 피스톤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축이 축 방향으로 막 흔들어 버리면은 위아래에서 어떻게 위에 충격을 받아서 가운데서 지지하고 있는 커넥팅 로드가 당연히 휘거나 비틀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잦은 폭발, 반복 하중 받고. 그 다음에 피스톤의 측압이 휘어지게 되면은 피스톤 측압이죠. 벽면을 미는 힘이 증대되고요. 그러면 편마모가 일어나게 되고 그 편마모에 의해서 압축 행전시 새어나가는 혼합가스 블로바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격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소음과 진동도 같이 클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는 어떻게 크랭크 축의 이상마모 및 어떻게 파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팅 로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GDI입니다. GDI 엔진. 자, 과거에 썼던 기존의 가솔린 엔진은 대부분 다 MPI인데 MPI가 뭐냐면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솔린 엔진은 대부분 다 연료를 어디서 뿌린다? 흡기 밸브 바로 앞에서 흡입 행정에서 흡기 밸브 들어오는 그 라인 앞에서 연료를 뿌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소를 하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 입장에서 디젤 엔진이 부러운 거예요. 왜? 디젤 엔진은 공기만 흡입하고 공기만 압축한 상태에서 고온고압의 연료를 뿌리면서 바로 자기 착화를 하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연비도 좋고 효율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 입장에서 디젤 엔진이 부러우니까 비슷하게 따라 만든 것이 뭐다? 직분사 GDI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데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흡입할 때 어떻게 한다? 공기만 흡입해요. 혼합가스 아니에요. 연료를 미리 안 쏘고 공기만 흡입하고 어떻게 공기만 압축하는 겁니다. 공기만 압축한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질 쯤 해가지고 어떻게 연료를 뿌리면서 연료의 특성상 어떻게 저절로 불이 잘 안 붙죠. 휘발유는. 그래서 불꽃을 줘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방식. 그게 뭐다? 직분사, 가솔린 직분사 엔진 GD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썼던 형식에 비해서 연비 훨씬 좋아지고 출력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다? 디젤 엔진이 가지는 단점 그대로 가지는 거죠. 뭐 소음과 진동이 크고 내구성에 문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요거 개발하면서 어떻게 한다? 아래쪽에 있는 베어링이죠. 커넥팅 로드 대단부와 크랭크 축 사이에 들어가는 베어링 내구성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 내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지, 이 폭발 압력이 잘 견디지 못하게끔 설계를 해서 유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마찰이 커지겠죠. 마찰이 커지면서 어떻게 윤활이 자는 커진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이 될 거고 이 열 때문에 베어링 쪽이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녹아 붙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회전이 안 될 겁니다. 위에서는 때리고 아래쪽에서 회전 안 되니까 그 회전할 때의 부담을 누가 다진다? 커넥팅 로드가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팅 로드가 견디다 못해 딱 절개가 되는 거죠. 얘가 딱 부러지는 순간 어떻게 반쪽 부러진 그 조각이 실린더 벽 쪽을 향하게 되고 벽 쪽을 향하면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순간 어떻게 실린더 벽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꺾어진 조각이. 그래서 실린더 벽을 때리는 순간 어떻게 벽에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그럼 아래쪽에서 엄청나게 열이 가열되어 있어서 엔진 오일에 불이 붙은 상태로 외부로 그 오일이 나왔어요. 불 붙은 오일이. 그럼 된다? 차량이 전소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베어링 쪽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이 열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제대로 회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커넥팅 노드의 휨 혹은 비틀림 변형 그게 심할 경우는 어떻게 부러지는 절단의 상태까지 가기도 한다. 뭐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 좋게끔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자.